IT의 신! 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봄날인데 자, 오늘 날짜가 4월 19일 화요일자인데요. 반도체주들이 일제히 반등했습니다. 세게 반등했고요. 전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반등했고요. 그리고 우리 기다리던 드디어 나왔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공시가 나왔는데요. 파라텍이라고 이제 소방 설비 업체인데요. 210억 규모의 이제 공시가 났는데 중요한 게 이겁니다. 삼성전자 P4 페이지 1 소방 설비입니다. 지금 P3 아직 발주도 안 나왔죠. 네, 설비 안 나왔는데 지금 P4 공장 인프라 설비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캐펙스 투자가 드디어 나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일제히 좀 장비주들이 세게 반등하고 있고요. 오늘 보니까 원익 IPS, DNF, 이오테크닉스 뭐 이런 회사들이 좀 6%, 7% 가까이 반등했고요. 그동안 너무 쩔어있던 회사들이었죠.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테스나가 완전히 또 고개를 들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요즘에 구독자분들끼리 좀 툭탁툭탁 이렇게 많으시더라고요. 네. 이용수라는 사람은 다이소도 아니고 다 좋다 그러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다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져온 것도 있고요. 안 좋은 거는 왜 이야기를 못 하냐면요. 소송 걸릴까봐요. 여러분.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왜 셀 리포트를 못 쓰는지 아십니까? 예,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예. 이해해 주세요. 저도 오래 하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제가 서프라이즈한 종목, 실적 서프라이즈라는 이런 거다 라는 종목 3개를 가져왔고요. 그래서 이 종목들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쩔어있던 회사들이 좀 새로운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요. 일단 첫 번째로 제가 소개드릴 회사는 오랜만에 들고 왔습니다. 테크윙입니다. 테크윙이고요. 이 회사는 반도체 후공정 핸들러 업체죠. 반도체 이제 패키징을 하고 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옮겨주거나 검사 장비에 이제 넣어줄 때 이럴 때 해주는 이제 물류 장비의 일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핸들러 쪽에서 메모리에서는 세계 1등이죠. 네, 세계 1등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시스템 반도체 향으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이쪽은 캐시카우인 거고 이쪽은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가는 거고요. SSD나 이제 버닝 테스트 이런 쪽으로 열심히 하고 있는 거죠. 자, 1Q가 굉장히 서프라이즈가 나왔고요. 네,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굉장히 서프라이즈가 나왔고요. 1분기가 매출 669억에 영업이익이 무려 142억이 나왔습니다. 아무도 기대하고 있지 않았죠.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는데 자, 실적으로 숫자를 보여줬고요. 자, 그러면 이 회사는 올해 사업 내용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일단 핸들러 쪽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인터페이스 보드, 그리고 COK라 그러죠. 체인지 오브 키트, 소모품입니다. 그리고 기타 파츠 이런 쪽이 있는데요. 자, 매출이 작년에 1460억 정도 나왔었고요. 핸들러는 올해는 한 1770억 정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페이스 보드 쪽은 작년에 한 110억 정도가 나왔고요. 올해는 한 250억 정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인지 오브 키트는 460억 정도 나왔는데 올해는 한 500억 정도 소폭 성장 기대하고 있고요. 기타 파츠가 한 330억, 올해는 350억 정도. 자, 그러면 성장이 나오는 쪽은 결국 핸들러 쪽하고 인터페이스 보드 쪽이네요. 그죠? 나머지는 캐시카우 역할을 하는 거다. 자, 여기서 성장이 나오는데요. 중요한 게 연결 자회사가 있습니다. 연결 자회사가 있는데요. ENC 테크놀로지가 있죠. 네, ENC 테크. 여기가 올해 좀 성장을 할 것 같습니다. 작년에 한 330억 정도 했는데요. 올해는 한 350억 정도. 그동안 이제 계속 이제 수익을 까먹던 쪽인데 여기서 이제 턴어라운드가 좀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핸들러 중에서도 특히나 시스템 반도체 핸들러 쪽이 굉장히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올해는 중요한 게요. 마이크론, 웨스턴 디지털. 이 회사는 지금 삼성하고 거래 못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 이런 쪽으로 이제 투자가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중국향 시스템 반도체 핸들러. 이런 쪽으로 좀 기대감이 있고요. 그리고 SSD 핸들러 쪽, 그리고 교체 부품,
이런 쪽은 굉장히 마진율이 좋죠. 캐시카우 역할을 합니다. 이런 쪽이 이제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실적 한번 보겠습니다. 21년 실적은요, 좀 기대에 못 미쳤어요. 매출이 2,600억 정도 나왔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이 362억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시총은 4,310억 정도입니다. 자, 그런데 1Q가 이렇게 서프라이즈 나왔기 때문에요. 22년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겠죠. 매출 3,070억 정도 매출에다가 영업이익은 한 600억 정도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600억 정도 보고 있고요. 600억 정도 이익 나오는데 4,300억 초반이면 네, 충분히 해볼 만하다. 그리고 하반기에 DDR5 모멘텀도 나오기 때문에 한번 주목해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제가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회사는요, 해성DS입니다. 이 회사는 제가 꾸준하게 이야기했었죠. 반도체 리드 프레임, 그죠? 리드 프레임을 하는 회사고요. 그리고 반도체 기판 쪽을 합니다. 리드 프레임 쪽은 이제 차량 반도체 때문에, 그죠? 굉장히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계속 오르고 있고요. 거의 100% 가동이죠. 네, 100% 가동인데 단가가 오르니까 계속 좋아지고 있고요. 반도체 기판도 계속 지금 쇼티지죠. 뭐 플립칩 BGA부터 시작해서 플립칩 CSP 쪽도 오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 회사가 하는 거는 FPGA 쪽으로 이제 계속 하고 있는데, 요거는 약간 좀 구형 레거시 쪽이지만 계속 수요가 안정적인 이런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1Q 실적이요, 어마어마하게 나왔어요. 매출이 1996억 나왔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이 483억. 완전 서프라이즈고요. 원래 올해 영업이익 전망이 한 1,000억 초반이라고 그랬는데 반을 해버렸습니다. 그죠? 네, 그러면 상향 조정 되겠죠. 그래서 계속 또 상향 조정 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제 그동안 설비 투자를 거의 안 하던 회사였는데 설비 투자를 최근에 굉장히 공격적으로 또 이야기했습니다. 창원에다가 한 3년 동안 3,500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네, 3,500억 투자. 원래 이 회사가 연간 100억, 200억도 굉장히 드문 케이스였거든요. 근데 작년에 500억 투자를 했었고요. 앞으로 계속 수요가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요, 이 회사는 이제 비용이 대부분 구리 가격이 되게 중요한데요. 구리 가격이 그동안 계속 올랐었죠. 그런데 작년 하반기부터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네, 21년 하반기부터 안정화되고 있고요. 중요한 게 지금 쇼티지니까 다 판가에 증가했어요. 네, 판가 증가했습니다. 증가했는데요, 구리 가격이 요즘에 좀 내리니까 이게 또 이익으로 잡히죠.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리 가격이 톤당 한 10,000불 조금 안 되고 있습니다. 9,997달러 정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예전에는 구리 가격이 오르면 이것 때문에 마진 스퀴즈가 일어나고 했는데 지금은 전혀 그런 분위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500억 투자했던, 작년에 500억 투자했던 것들은 한 1,500억에서 2,000억 정도의 신규 매출로 이제 애드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요거는 향후 3년 동안 계속 매출이 포함이 될 겁니다. 자, 실적 한번 보겠습니다. 21년 매출이요, 6,554억. 그리고 영업이익이 863억. 저 작년에 이거 막 초기에 막 500억대 이익 추정했던 걸로 기억나는데요. 다 틀렸죠? 네. 추정치 다 틀렸습니다. 자, 현재 시총은요, 한 1조 조금 넘습니다. 1조 500억 정도 되고 있고요. 자, 22년 추정치는요, 매출이 7,400억. 그리고 영업이익은 한 1,200억 정도 전망하고 있는데, 또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겠죠. 네. 1분기에 거의 500억 가까이 나왔으니까. 서프라이즈란 이런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회사는요, 처음 가져온 회사인 것 같습니다. 뉴프렉스입니다. 뉴프렉스고요. 이 회사는 FPCB 업체인데요. 네, FPCB 업체인데 그동안 뭐 BH나 인터플렉스 뭐 이런 회사들만 가져왔었는데 굉장히 어떻게 보면 FPCB 쪽에서 후발 업체였죠. 후발 업체인데요. 아직 1Q 실적 공시를 안 했습니다. 네, 공시를 안 했고요. 안 했는데 굉장히 잘 나올 것 같습니다. 서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이건 나중에 나오면 한번 여러분들이 IT신이 제대로 본 건지 안 본 건지 한번 기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회사는요, 21년 기준으로 뭐 한번 보면 카메라 모듈 쪽, 카메라 모듈에 RF PCB 들어가죠. RF PCB, 리지드 플렉스 PCB 쪽인데요. 요게 매출이 한 3% 정도 되고요. 그리고 무선 충전이 한 19%.
그리고 기타 뭐 한 28%. 일단 그러면 이 회사는 실적은 1분기가 굉장히 잘 나올 거로 기대되고 있는데, 그럼 멀티플 리레이팅은 뭘로 봐야 되냐? 메타버스 디바이스입니다. 이 회사가 깜찍하게 메타 플랫폼, 이제 옛날 구 페이스북, 여기 오큘러스 쪽에 굉장히 많은 부품을 넣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매출 비중이 꽤 많이 올라온 걸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일단 오큘러스 퀘스트 2는 한 840만 대 정도 팔릴 것 같습니다. 네. 840만 대 정도 팔릴 것 같고, 그리고 올 하반기 3Q에는 메타에서 프로젝트 캠브리아라는 신 모델을 내놓을 겁니다. 네. 이게 XR 오큘러스 퀘스트 2 그 후속 제품일 거고요. 여기에도 FPCB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기대감을 모으고 있고요. 그리고 기존에는 이게 부품이 4개가 들어가는데 여기부터 5개가 들어간답니다. 그리고 ASP도 올라가겠죠. 네, ASP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지금 올해 이 회사가 지금 오큘러스 향으로 매출이 한 360억 정도가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360억 정도가 추정이 되고 있고요. 요거는 전체 매출의 한 16% 비중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메타버스 관련주로 한번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년 실적 한번 보겠습니다. 작년 실적은 뭐 별 볼 일은 없어요. 네. 1716억 정도 매출에 영업이익은 한 15억 정도 했습니다. 현재 시총은요, 최근에 좀 올랐습니다. 아무래도 좀 실적 좋은 거는 뭐 저만 아는 건 아니겠죠. 한 1500억 정도 지금 시총이고요. 그리고 22년 전망치가 중요한데요. 22년 전망치가 매출 2200억에 영업이익이 180억 정도. 충분히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1분기 실적을 한번 보시면 좋은데요. 1분기 실적은 한 60억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저의 전망과 시장의 일부의 컨센 정도입니다. 네, 이건 참고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즐거운 Q&A 시간입니다. 김정근 님이 남겨주셨어요. ISC 1분기 영업이익률이 40%, 거의 리너공업 수준인데 이게 기조적인 추세로 이어질까요? 21년에 20% 넘는 이익률이 나서 좋아라 했는데 1분기에 40% 찍으니 너무 설렙니다. PR로 보면 25배인 리너공업의 절반 수준인데 갭을 메울 수 있을까요? 이 설레임이 설레발로 끝나지 않으면 좋겠는데 IT의 신님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서프라이즈인데요. 리너공업은 그동안 컨센보다 계속 잘 나왔어요. 이게 한 2, 3년 동안 누적된 거고요. 그게 외국인 투자자들한테 인정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높은 멀티플을 인정을 받는 거고요. ISC뿐만 아니라 대다수 IT 업체들은 그런 변동성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잘 나올 때는 엄청 잘 나오는데 안 나올 때는 실적 디펜스를 잘 못했던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좀 디스카운트 요인으로 보셔야 되는데요. 중요한 거는 ISC가 어느 정도 장기간 동안 이런 이익률을 유지하는 그림을 보여줄 거냐. 그게 결국 멀티플에 대해서 제대로 평가를 받는 트리거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죠? 네, 좋아요, 구독, 알림,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자, 반도체 이제 절망의 시간에서 좀 희망의 시간으로 바뀌는 타이밍이 오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전망해 보고 있습니다. 새로 업데이트 되는 내용들이 있으면요, 가장 빨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